왔어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일단 출근길에 별로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얼굴은 보여드리지 않고 오늘 나레이션으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소개해준 제품은 새로운 아이패드 9세대입니다. 메인 칩셋은 A13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었으며 작년에 출시한 8세대에 비하면 CPU, GPU 모두 20% 정도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크게 체감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능만으로 8세대에서 9세대로 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단 전면 카메라 활용이 많은 분들은 무조건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 탑재된 전면 카메라와 동일한 1200만 화소의 울트라 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었고요. 센터 스테이지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아이패드 프로나 아이패드 에어에서 활용됐던 기능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디스플레이도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최초로 적용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마 최근에 아이패드 8세대를 구매한 분들은 이 부분이 가장 마음 아플 것 같은데요. 이번 아이패드 9세대는 기본 용량이 128기가라고 합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디자인 변경이 없고요. 애플 펜슬도 그대로 1세대만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업그레이드는 확실히 아니에요. 반면 다음에 발표한 아이패드 미니 6세대는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니 5세대를 사신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할 만큼 엄청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일단 메인 칩셋부터 최신 아이폰 13에 들어간 A15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갔으며 CPU는 전작보다 40% 더, GPU는 무려 80%나 더 좋아졌습니다. 게임하기 상당히 좋아졌죠. 거기에 디자인도 아이패드 에어처럼 완벽히 바뀌었고요. 베젤도 더 얇아져서 크기의 변화는 크게 없지만 화면 크기는 7.9인치에서 8.3인치로 소폭 향상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지문인식 센서도 아이패드 에어와 동일한 상단 전원에 탑재되었으며 디스플레이도 전체적으로 좋아졌죠. 거기에 USB-C 포트, 후면 카메라, 전면 카메라, 스테레오 스피커, 애플 펜슬 2세대의 완벽 지원까지 거의 모든 부분 아이패드 미니 5세대를 압도했습니다. 동일한 칩셋이 탑재된 아이폰 13의 가격이 $799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499입니다. 화면도 더 큰데 말이죠. 물론 여러가지 좀 딸리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 가성비는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제가 가장 기대했던 애플워치 7세대입니다. 이게 루머가 정말 많았죠. 이번에 아이패드처럼 각진 디자인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출시된 디자인은 거의 변경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사각형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변경되지 않은 7 디자인이 훨씬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반면 달라진 점도 있죠. 디스플레이 베젤이 1.7mm로 대폭 얇아졌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 엣지 디스플레이처럼 엣지 부분에 화면이 뜬다는 건데요. 때문에 애플워치 6세대와 비교하면 화면 크기가 무려 20% 정도 더 넓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텍스트 정보도 더 많이 확인할 수도 있고 키보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키보드가 그렇게 유용하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디스플레이만큼은 확실히 좋아진 게 느껴졌고요. 칩셋에 대한 이야기나 새로운 측정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언급이 없었고요. 가장 아쉬운 부분은 역시 배터리 타임이죠. 여전히 전작과 동일한 18시간의 조르 배터리 타임은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여전히 고민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좋아진 부분이 또 있긴 해요. 내구성이 튼튼해졌다고 합니다. 용기 있는 분들이 아마 테스트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 할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좋아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아쉽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역시 데미의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프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역시 디자인부터 이야기할 건데요. 가장 큰 변화는 카메라가 대지코에서 대각선으로 대지코 느낌을 확 줄였네요. 거기에 노치도 2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기대보다는 좀 아쉽긴 하죠. 남자는 핑크니까 핑크 색상이 좀 기대된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빼고는 크게 변화된 부분이 없었고요. 내부 설계는 완전히 새롭게 바꿨다고 합니다. 배터리 탑재 공간이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가장 문제가 많았던 미니는 1시간 30분, 13은 2시간 30분 정도 더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꽤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대신 문제는 무게가 10g 정도 더 늘어났더라고요. 휴대성은 조금 아쉬워졌습니다. 디스플레이는 28% 더 밝아졌으며 칩셋도 역시 A15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어 아까 말씀드렸던 칩셋 성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 애플이 전작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경쟁사와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하자면 아마 퀄컴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타사 칩셋보다 CPU 성능은 50%, GPU 성능은 30% 정도 더 좋다고 해요. 거기에 더 강화된 뉴럴 엔진 등 전체적으로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발편만 보면 정말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 센서 크기가 커져 47% 정도 빛을 더 모을 수 있다고 해요. 사진과 영상에서 더 밝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확실히 큰 장점이죠. 또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 적용됐던 센서 시프트 기술도 적용되었는데요.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밝은 환경에서 결과물보다는 저조도, 그러니까 어두운 환경에서 찍는 결과물에는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이즈도 확실히 줄 것 같고요.
뭐 화면의 떨림도 많이 잡아줄 것 같네요. 그리고 영상에서도 새로운 기능을 선보였는데요. 바로 시네마틱 모드입니다. 이거 쉽게 설명하면 포커스 이동을 통해 뎁스, 즉 심도 표현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주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소니, 캐논 같은 대형 카메라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뎁스 표현에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제 애플이 이 영역까지 침범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일반인 영역이 아니라 그냥 전문가 영역까지 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심지어 촬영 후 보정을 통해 심도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은 역시 애플의 자랑, 메인 칩셋, 소프트웨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아주 위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한테 위협적인 게 아니고요. 일본 카메라 회사들에게 위협적이겠죠. 출시가는 전작과 동일한 미니는 $699, 기본 모델은 $799라고 하고요. 반가운 부분은 최소 용량이 128기가로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용량도 512기가가 추가되었어요. 용량 때문에 프로로 가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아이폰 13 프로인데요. 일단 새로운 색상 스틸 시에라 블루가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블루 색상보다 좀 더 밝고 경쾌한 느낌을 가미한 것 같은데요. 여러 공법을 활용해서 단가가 좀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걸 사면 조금 더 가성비 좋다고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색상은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성능은 아이폰 13과 거의 동일한데요. 유일하게 다른 부분은 GPU 코어가 4개가 아닌 5개, 1개의 코어가 더 들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 버전에는 기다렸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에 적용되었던 그 고주사율 디스플레이인데요. 게이밍 모니터를 사용하면 본체의 성능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고주사율의 고성능 게임을 최대 프레임으로 뽑아내려면 GPU 성능이 중요하죠. 근데 프로 버전은 GPU 코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아마 120Hz의 고주사율을 고스란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카메라는 프로가 역시 좋죠. 센서도 조금 더 크네요. 아마 일반 버전보다는 조금 더 저조도에서 유리할 것 같고요. 또 매크로 촬영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접사죠. 이제 2cm 거리에서도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진짜 아이폰 프로 하나면 꽤 다양한 화각의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돌비 비전뿐만 아니라 프로레스 촬영, 그러니까 로우 촬영이랑 비슷한 거죠. 그런 촬영 모드도 지원하기 때문에 일본 카메라 회사들이 정말 힘들 것 같네요. 그리고 배터리 성능도 역시 조금 더 좋아졌고요. 13 프로는 1시간 30분, 프로 맥스는 2시간 반 정도 더 오래 간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게가 더 늘어났다는 건데요. 안 그래도 무거웠던 12 프로보다 10g 이상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무게 때문에 구매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출시일은 미국 기준으로 17일 사전 예약을 하고요. 25일 출고라고 하는데 아마 국내에는 10월 초쯤에 출시가 될 걸로 소문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굳이 직구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똥 봐.